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작품은 고려시대 학자 이곡 선생이 쓴 수필 차마설입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죠?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차는 빌릴 차, 마는 말마, 그리고 설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빌린 이야기라는 거죠. 아니 그냥 말을 빌려 탄 건데 여기서 대체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작품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경험 떠올려 볼까요? 혹시 친구의 비싼 옷을 빌려 입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좋은 차를 잠깐 몰아봤을 때 괜히 막 어깨가 으쓱해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세요? 신기하게도요, 약 700년 전에 이곡 선생도 바로 이 익숙한 감정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글은 나의 고백으로 시작돼요. 여기서 나는 당연히 작가인 이곡 자신이겠죠. 집이 가난해서 자기 소유의 말이 없었고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늘 남의 말을 빌려 타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하고 일상적인 경험인데 과연 이 경험이 어떻게 심오한 철학적 성찰로 발전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봅시다. 자, 그런데 이곡 선생이 말을 빌려 탔던 경험이 늘 똑같지는 않았어요. 어떤 말을 빌리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랑 행동이 아주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빌렸던 첫 번째 말은 바로 둔마입니다. 한자를 보면 둔할 둔에 말 맞자를 쓰죠. 이름만 들어도 어떤 말인지 감이 오죠? 네, 맞아요. 아주 둔하고 약한 말이에요. 늙고 비쩍 마르고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볼품없는 말이었답니다. 이런 약한 말을 탔을 때 이곡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아주 조마조마했습니다. 행여나 이 말이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온종일 마음을 졸이면서 극도로 조심했던 거죠. 채찍질은커녕 얕은 개울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직접 말을 끌고 건넜다고 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안전했습니다. 늘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고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후회도 없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은요, 완전 정반대의 말을 빌리게 됩니다. 바로 준마인데요. 준걸 준의 말마, 그러니까 아주 잘 달리는 명마를 빌린 거죠. 발굽은 높고 귀는 쫑긋하고 누가 봐도 그냥 힘이 넘쳐 보이는 그런 멋진 말이었어요. 이 좋은 말을 타자마자 그의 마음이 180도 달라집니다. 갑자기 마음이 호탕해지고 의기양양해져서 고삐를 막 쥐락펴락하면서 채찍질로 속도를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언덕이나 계곡도 평지처럼 그냥 거침없이 내달렸죠. 하지만 그 짜릿함의 끝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고 만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선명한 대비가 보이죠. 똑같이 빌린 말인데도 그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결과까지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약한 말 앞에서는 한없이 조심스럽고 겸손했는데 좋은 말 앞에서는 자신만만하고 거만해졌던 겁니다. 이렇게 극적인 경험의 차이는 이곡 선생을 첫 번째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그건 바로 외부의 사물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성찰이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탄식하듯이 묻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렇게 간사하구나. 고작 빌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자기 모습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아니, 잠깐 빌려 쓰는 물건에도 내 마음이 이렇게나 흔들리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진짜로 온전히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재산이나 권력, 지위 같은 것들 앞에서는 얼마나 더 교만해지고 위태로워지겠는가 하고 말이죠. 자, 이제 이 깨달음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소유의 본질이라는 훨씬 더 큰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가가 사용한 아주 중요한 글쓰기 방식이 바로 유추입니다. 말을 빌리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소유 문제라는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설이라는 글의 장르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빌리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영원히 내 것인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통찰이죠. 작가는 이 주장을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뒷받침합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임금은 백성에게서 힘을 빌려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아래 신하는 임금에게서 권세를 빌린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식은 부모에게서 몸을 빌린 것이고 심지어 우리 몸뚱이조차 이 세상 천지 만물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빌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점이에요. 권력, 지위, 재산, 심지어 내 몸까지도 전부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의 주장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이곡 선생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인 중 한 명의 지혜를 빌려옵니다. 바로 맹자의 말입니다. 오랫동안 빌려 쓰고 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깨달음이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빌려 타는 작은 경험에서 시작해서 맹자의 지혜로 확인한 이 깊은 깨달음. 이곡 선생은 바로 이 통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참화설을 썼다고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참화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유효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건 내 거야 라고 여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집이나 차 같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지위, 내가 가진 지식,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 한번 쭉 떠올려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라고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것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의미의 소유란 무엇이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런 고전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